오늘은 저의 동상경매 입찰 전 준비 단계와 첫 상담 전화 대응의 경험담을 주제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 채무자는 매각 물건을 입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때는 2019년 3월 19일 경매정보 열람 사이트에서 동산 매각 물품을 첫 검색을 하였습니다. 검색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의 특정 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 물품들을 선별하였고, 그 중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물품들만 걸러내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왜 7일 뒤로부터 검색하는가? 안내 말씀이라는 편지를, 즉 DM을 발송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의 동산 매각 사건을 열람하고 이 편지를 발송합니다. 2000땡땡 본 땡땡땡땡 사건의 진행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시리라 봅니다. 본인은 동산 경매를 낙찰받아 매각하는 사람이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작성하여 보냅니다. 편지가 도달하여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고 처리 방안을 준비하는데 최소 7일이라는 시간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터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특정 법원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매각 장소가 가정집인 곳만 물건을 선별합니다. 셋째, 100만원에서 300만원대의 물건들로 선별합니다. 넷째, 물품 목록들을 보고 대략적인 규모를 상상하여 선별합니다. 이때 상상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몇 인치 어디 브랜드 TV인지, 몇 리터 어디 브랜드 냉장고인지, 몇 킬로 일반 세탁기인지 드럼 세탁기인지, 이 집 주소를 보고 이 집이 어느 정도의 살림을 들여놓고 살고 있으며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물건의 애착도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아가사랑 세탁기가 있다면 신혼집이며 매각 물건을 다시 재매수할 의사가 매우 높은 집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물품을 중고로 재매각하면 나의 매수 금액은 얼마나 회복 가능한지 여부, 50인치 중소기업 TV는 얼마의 중고 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등 모두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가전제품 대략적인 가격을 필기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집 주소가 밝혀지는 것인데 괜찮은 건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군요.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 남기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동산 경매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연기 및 취하를 요청하는 일이 대반수입니다. 다섯째까지 선별하고 나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편지를 발송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3-40건 정도는 발송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째, 채무자. 이하 당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나의 행동들을 찾기. 이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욕심 부리지 않기. 그렇다고 이익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덟째, 정말 도움을 주기. 그렇다고 손해를 보시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8가지의 기본 관념을 둡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으로 당사자의 동산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산 물품에 압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당사자는 편지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해결책을 같이 찾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자 당사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입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었으며 당사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딱 떠오르는 5가지를 손에 꼽자면, 첫 번째 방법, 채권자에게 변제 기한을 달라고 한다. 두 번째 방법,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세 번째 방법,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설명해준다. 네 번째 방법, 타인이 입찰하여 매수하고 공증서류를 준비해준다. 다섯 번째 방법, 원하는 가격까지 경쟁을 붙여준다. 그 외 사람 일이다 보니 수많은 변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2019년 3월경 DM을 보내었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DM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 부모님이 준 카드로 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고 입대 후 연체로 인한 동산 물건 압류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며 압류가 되어 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제 DM을 받아보시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수익을 위해서라면 압류된 물품을 제가 매수하고 점유자에게 재매도하는 것이 수익 구도였으나 점유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단 채권자 즉 카드사에게 전화하여 변제기일을 협의 우선으로 접근하였고 변제기일을 연기시켜 동산 압류를 잠시나마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압류 비용 23만원대의 비용 중 8만원에서 많게는 16만원까지 돌려받게 되고 채무 변제 약속도 받아낼 수 있기에 채권자에게는 채무 변제의 확답, 점유자에게는 채권 금액 비대화를 억제, 당사자 둘에게 좋은 협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우편 비용 330원을 지출하였으나 채무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절약하게 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하였을까요? 하나, 동산 압류로 집행관 수수료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재반 비용까지 모두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무 변제금의 비대화 가능 금액만큼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둘, 채권 협의를 유도하여 이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셋, 동산 압류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 막는다면 일명 돌려막기라고 하죠. 또 추가될 변제 금액들과 시간들도 절약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넷, 동산 압류가 진행되어 타인에게 경락증이 쥐어지면 물건의 점유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중고업자에게 매각될 것이고 채무 변제는 채무 변제대로 해야 하고 동산 물건들은 다시 재매입해야 하는 비용들과 시간들도 절약이겠죠. 다섯, 동산 압류가 진행되어 동산 경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에게 매각될 시 경락자에게 다시 재매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경락가의 100만원 정도가 더해져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하나에서 5가지의 예측 외에 많은 지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사례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물론 제 이익은 아니지만 저는 배움으로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330원이라는 소정의 액수로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서류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므로 완결이 된 사건들은 모두 채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현재도 제가 가진 서류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저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 대본을 만들고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확한 날짜를 밝히면 당사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므로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입찰을 하시고 낙찰을 받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집 주소가 모두 노출이 되는 이유는 경매 물품은 매각 장소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는 빌딩을 가져와서 경매 법정에서 매각할 수 없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의 권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가 명세되어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정에 모두 비치하고 집행관이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동산 물품들을 모두 경매법정에 가져와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매각의 기본이지만 동산 물건 모두를 집행관이 가져와서 매각하려면 하루에만 발생하는 동산 경매의 사건 수가 엄청난데 그 한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며 거기다 매각의 연기나 취소가 된다면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동산 물건 매각 사건은 공부상 비밀표시,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부착하고 점유의 이전과 점유물의 처분 권한을 제한하고 부착된 위치에서 매각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정집 압류 물품들은 동산 물건 점유자들의 집 주소가 매각 장소로 됨입니다. 오늘은 동산 경매에 대하여 사례 한 편과 대략적인 배경을 이해시켜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에게 경매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께서는 늘 제게 30분씩만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덧붙여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나무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원칙을 뿌리 깊게 배우고 지식의 줄기를 뻗어 활용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